자, 이번에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입니다. 여기 지금 지금 노란 그 판에 있는 것은 이거는 교재에 없습니다. 없는데 건축법에 의한 도로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제일 첫 번째, 도로법에 의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합니다. 두 번째, 사도세상에 고시가 됐어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해서 고시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뭐냐면 도로의 폭이 건축법에 맞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떤 땅 주인에게 사용 승낙을 받으면은 그것도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데 이때는 주인과 지목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무조건 땅 주인에게 도로로 쓰겠다고 해서 사용 승낙을 받으면은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을 보면은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는 것이 나와요. 언제?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건축법 44조에 위에 보시면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가 2m 이상 접해야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뭐냐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았던 적이 있던 도로. 그러면 그거는 조례에 의해서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합니다. 한 번이라도 도로를 이용해서 그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법상 도로로 건축허가를 받았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은 그거는 건축법상 도로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읍면 이하의 지역은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읍면 이하의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내가 맹지에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 때는 이 7가지 중에서 한 개만 만들 수 있으면 맹지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법에 됐든지 사도법에 됐든지 내가 이 7가지 도로 건축법상 도로 중에서 내가 이 7가지 중에서 한 개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이게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7가지를 가지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제일 먼저 건축 이인허가를 위한 도로의 조건 이렇게 됐는데 건축법상 도로가 언제 필요해요? 언제 필요해요? 건축법상 도로가 언제 필요해요? 언제 필요해요? 어떤 땅에 인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현황 도로를 가지고 몇십 년을 지나다닐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 땅에다가 인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상 도로가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딱 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7가지가 있는 거야.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이거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도 건축법상 도로에 있는 거야. 사용 승낙만 받아도 건축법상 도로가 되고 읍면 이하의 지역은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맹지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 쉬워 어려워?
여기 7가지 중에서 한 개만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 법은 누가 만들죠?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뭘 또 사람이 만들어. 국회에서 만드는 거지. 시행령은 누가 만들죠? 행정부에서 만들죠. 그 다음에 조례는 어디서 만들죠? 지자체에서 만들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허가를 내주는 담당자인데, 만드는데 보면 담당자가 제일 권한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담당자의 주관이 여기 7가지 중에서 반드시 일본 도로가 아니면 일본 아니면 절대로 못 해준다 이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엔 5번을 가지고 출입에 지장이 없으니까 해줘 하고 결정하는 게 누가 결정하는 거야? 담당자가 결정하는 거야. 담당자. 그러니까 법에 맞고 시행령이 맞고 조례에 있으니까 다 될 것 같죠? 안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전에 용인에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현황도로에서 집이 짓고 그 현황도로가 마을 여러 개 이렇게 다니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격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담당자가 안 해준다는 뜻이야. 그게 떨어지게 내가 한번 만나보러 갔더니 한 40대 중반 되는 남자가 담당자더라고. 그래서 이거 건축가가 내줄 수 있는데 현황도로가 있는데 했더니 사용수당서 받아오십시오. 그러길래 내가 건축법에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건축허가 내주세요 했는데 이렇게 현황도로가 있으니까 이게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건축허가 내주시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 담당자가 나한테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출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민원인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민원인님은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봤지만 내가 가서 봤을 때는 출입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수당서 받아주죠. 그러니까 이 1, 2, 3, 4 중에서 인허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담당자의 주관입니다. 이 담당자의 주관이 이 위에 있는 건축법상 도로 중에서 어떤 것을 적용할 거냐가 누가 결정해? 담당자가 결정한다. 담당자. 자, 이제는 건축법 제3조입니다. 다음 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화재나 철도에 있는 것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두 번째 보면 뭐가 있죠? 이게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의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건축 44조는 어떤 땅이든지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44조고, 45조는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할 때는 사용수당을 받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44조와 45조가 있는데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그럼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언제가? 면리죠. 면리의 지역은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동읍이 아닌 지역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가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나요, 안 나요? 우리가 법을 볼 때도 법을 보지 말고 판례를 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인용되는가를 봐야 되듯이 이렇게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미만의 지역에도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할 때가 있고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적용을 안 할 때가 있어서 그거는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이번에는 건축법 제44조입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된다. 여기서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얘기는 2m만 붙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10m 미만은 2m죠. 35m는 3m죠. 35m 이상은 4m죠. 그러니까 10m 미만일 때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얘기지 2m만 무조건 도로에 접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무조건 접해야 한다고 나와 있죠. 근데 다음 갖고 언어에 해당하면은 뭐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가 아래 윗줄에는 있어야 된다. 밑에는 없어도 된다. 윗줄 적용해 밑에 줄 적용해. 근데 잡을 줄 거기에 밑에 다음 갖고 언어 해당은 그러하지 아니다 그랬죠. 여기 뭐다 그랬죠? 뭐라고 나왔죠? 해당 건축물에 출입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출입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출입의 지장이 없으면 무조건 해줘야 안 해줘요?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그러면 이쁜 사람이 오면 해주고 마스크 쓴 사람이 오면 안 해주고 그래요? 담당자의 주관이니까. 그래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담당자들 내려온 지침이 있어요. 자, 이거 이제 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 걸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맹제다 건축법상 도로를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내가 이 땅에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담당자한테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담당자도 맞아. 그 땅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건축허가 내줄게 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냐는 거예요. 건축법이 196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62년도에 만들었어요. 건축법이 6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62년도 이전에는 건축법이 있었어 없었어요? 62년도 이전에는 건축법이 있었어 없었어? 그러면 62년도 이전에 집을 질 때는 건축허가 바꾸졌어 기양졌어? 바꾸졌어 기양졌어? 건축법이 안 만들어졌는데 무슨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법이 없는데 뭔가 있었겠지. 집안들은 막 찍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조선 시가지령이 있었습니다. 1번 천황표의 조선 시가지령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시가지령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가 4m에 된다는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2m, 3m만 돼 있어도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런 얘기예요. 출입의 지장만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자, 근데 건축법이 언제 만들어졌죠? 62년도에 만들어지면서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이 건축법상 도로다 하는 것을 62년도에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면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62년도 이전에 만들어졌던 옛날 마을 있죠. 그 옛날 마을은 4m가 돼 안 돼? 그러면 그 마을에 집 지어 못 져? 못 짓죠? 집 못 짓는 거 아니에요. 자, 보면 우리 건축법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의 도로가 돼야 된다. 이게 있는데 또 건축선에 보면 4m가 안 되는 도로는 중심선에서부터 2m를 후퇴한 도로를 건축선으로 한다. 아니 4m 안 되는 건축을 내주지 말아야지 무슨 2m를 후퇴하래. 아니 말이 다르잖아. 자,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의 도로가 돼야 된다. 만들어 놓죠. 근데 4m가 안 되는 도로는 중심선에서 2m를 후퇴한 도로를 건축선으로 만들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 아니 그러면
4m가 안 돼도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거야, 안 내준다는 거야? 내는 거예요. 다만 그럼 4m가 돼야지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했는데 왜 4m가 안 되는 것도 건축허가를 내주는 거를 건축법에 만들어 놨냔 말이야. 건축법이 생기기 전에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동네가 만들어진 곳에 4m가 없는 걸 일률적으로 정하게끔 되면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경우가 한 개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만들어지기 전에 건축법상 도로가 만들어져 있는 동네는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을 한다 이런 얘기야.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그때 2m를 후퇴해서 4m 앞으로 몇 년이 지나가더라도 이쪽 땅을 2m를 후퇴하고 또 맞은편에 몇 년 있다가 또 지면 또 2m를 후퇴해서 4m가 10년이 걸리는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앞으로 4m를 도로를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걸로 해서 이게 법이 이중으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옛날부터 마을이 있었다, 새로운 마을이 있었다는 거를 누가 결정해? 뭐 담당자가 결정한다네.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면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적상 도로가 없어도 옛날서부터 항공사진을 보면 60년 이전부터 마을이 있던 동네를 가져가게끔 되면은 담당 공무원이 이거는 마을 안길로 해서 그때 출입의 지장이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그때 허가를 내주면서 현재 있는 도로에서 중심지단에서부터 2m로 후퇴한 도로를 조건으로 하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이게 뭐예요? 마을 안길이고 이게 출입의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은 맹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든다고 하니까 뚝딱뚝딱 해갖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도로를 우리가 내가 이걸 가지고 건축하고 우리는 아까 건축법상 도로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인 거라고 했죠. 뚝딱뚝딱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를 받기 위한 거니까 인허가를 받을 때 이거는 옛날부터 있던 동네니까 출입 마을 안길도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십시오 하고 내가 담당자한테 주장을 하면 그게 맹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네. 자, 이제 건축법상 제조는 도로에 2m에 접해야 된다. 읍면 이하의 지역이라도 어디라도 도로가 없는 곳에 동네가 없는 곳에 새롭게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해요. 90%가 다 그렇게 합니다. 해당 건축물에 출입이 지장이 없는 경우다 할 때는 62년 전부터 마을과 도로가 있었던 마을 안길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해서 중심선에서부터 2m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내준다는 게. 자, 건축법상 도로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제일 먼저 만드는 건 뭘로 만든다 그랬죠?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야지 인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은 완화 조건을 이용해서 허가를 받아도 건축법상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자, 이번에는 건축법 제45조입니다.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만들 때는 도로에 대한 그 땅 주인의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는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는 땅 주인의 상수막을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또 나온 것 같아. 아까처럼 다만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윗줄로는 받아라. 밑에 줄로는 안 봐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수당을 안 받아도 된다. 자, 이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우리 김 사장님의 땅을 사용수당을 받아서 건축 허가를 내서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어서 사고 있는데 중간에 사람이 바뀌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집이 옛날의 집이니까 허물고 새로 질 수도 있죠. 허물고 새로 건축, 허물고 새로 지면은 오늘의 건축법입니다. 그러면 거기 현황 도로가 있고 지적상 도로가 없죠. 건축법상 도로가 없죠. 그러면 땅 담당 공무원이 사용수당서 받아오라고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래요. 뭐냐면 항상 뭐냐면 문제냐면 내 땅에서부터 도로법의 도로까지 연결시켜주는 개인이 위한 땅 아니 도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땅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 옆에 있다고 사용수당 안 받아도 되는데 내 땅이 다른 사람 개인의 땅을 접해가지고 도로법에 도로까지 가려고 그러면 땅 주인의 사용수당을 받게끔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전에 내가 돈을 주고 사용수당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받아 쭉 쓰고 있는데 내가 오래되다 보니까 허물고 새로 지려면 또 사용수당서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자, 만약에 이거를 사용수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이제 사장님이 이제 주인이었죠. 사용수당을 받았는데 돈이 떨어졌어. 여보, 이 도로 땅 당신 이름으로 바꿔. 새로운 주소로 바꿨어. 자, 무슨 얘기라면, 자, 이게 뭐냐면, 우리 법에 보면 물권법이 있고 채권법이 있죠. 물권법하고 채권법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그러면 채권이 물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채권을 가지고 내가 채권을 물권하고 대적하려고 물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채권이 물권이 돼요? 그거 몰라요? 등기부등본에 올리면 물권이 되는 거 아니야. 전세권도 등기부등본에 올리면 물권이 되는 거 아니야. 채권이 뭐가 돼? 등기부등본에 올리면 물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사장님께서 나한테 다 사용수당을 해줬죠. 사용수당을 해줬다는 걸 등기부등본에 올리면 물권 대 물권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사용수당을 해줬죠. 해줬는데 등기부등본에 올렸어 안 올렸어? 나는 땅 주인한테 뭐 한죠? 빌렸죠. 그러니까 나는 남은 도로를 빌렸으니까 나는 뭐에 속하죠? 채권에 속하죠. 땅 주인은 물건이죠. 그러면 원래 물건과 채권이 돼도 당사자들이 계약했을 때는 계약을 위반하면 안 되죠. 사용수당을 해주고 사용하게끔 되죠. 그런데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을 때는 그 계약이 깨지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나한테 사용수당도 해주고 한 5년 있다가 돈을 좀 필요한데 돈이 생길 데가 없으니까 땅을 누구 이름으로 바꿨어? 마누라 이름으로 바꿨어. 또 나한테다가 맞고 돈 달라면 난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됩니다. 에? 안 줘도 되지만 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자, 그러면 이제 이겁니다. 채권이 뭐 했을 때 물건으로 바꿨죠? 물건으로 바뀌었죠? 등기했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도로대장에 올렸죠. 공시했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안 올렸어도 현황의 도로를 쓰고 있으면 공시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 도로는. 무슨 얘기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말하면 등기 올렸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알게끔 공시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내가 땅을 샀더니 만약에 그거를 채권을 가지고 지네들끼리는 뭐 전세를 1,000만 원을 줬다가 누가 사다 보니까 3,000만 원을 썼어 하고 줬다고 쏘기면은 새로 산 사람이 그걸 다 엎어쓰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공시를 해야지 인정을 해주는 건데 도로를 빌려준 거를 등기부등본에
공시를 안 해도 눈으로 봤을 때 공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판사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아니 실질적으로 도로 한 번 쓰면 도로는 쓰면은 그냥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 50년을 써야 되는 건데 주인 바뀔 때마다 또 돈을 줘도 또 돈을 줘야 된다 그러면 그건 상도 이상 어긋났지 않아요 보면. 도로 하나를 갖고 철수한테도 받고 영희한테도 받고 순이한테도 받고 다 받으면 돼 안 돼?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이 민법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주의토지통행권은 뜻이 뭐냐면 이미 옛날서부터 다니고 있었을 때에 다른 주인은 막을 수는 있어요. 막을 수가 있는데 주의토지통행권으로 막기 전에부터 다니고 있었으면은 터주라고 얘기한다. 근데 터주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돈을 주고 사용했던 것이 있으면 기양 터주라고 그러고 옛날에 돈을 안 받고 기양 사용하고 있었으면 돈을 터주긴 터주되 돈을 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주의토지통행권의 판결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다 할 때는 사용수납을 갖다 줘야지 건축허가를 내주지 사용수납 안 줬는데 건축허가 내줘야 안 내줘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건축허가 났다는 뜻은 도로대장이 올리지 않았어도 건축허가를 냈을 때 사용수납을 해줬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이것이 없어도 조례에서 동도를 이용하여 한 번이라도 건축허가 내준 적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수납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서 동도를 이용해서 한 번이라도 건축허가 냈을 땐 사용수납을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사용수납을 받은 게 없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 있어도 옛날부터 도로로 사용수를 하고 있었다면은 통로를 내주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내일서부터 한다는 이 도로법이 있죠. 여기에 보면 소송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 유튜브 보고 온 사람이 자기 아버지 때 울진의 고향인데 울진에 집이 하나 있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자기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그 집이 폐허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다니는 도로가 있었는데 도로도 없어지고 대나무가 하나 있더라고. 근데 나한테 왔어요. 항공사진을 보면 옛날부터 이렇게 집이 있었는데 이 집을 가지고 주의토지통행권으로 해갖고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진짜 이겼습니다. 이겨서 도로를 내줬는데 조건은 뭐냐면 그 도로를 사용하는 돈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땅을 사용해서 도로가 나는데 한 사람은 돈을 줬고 한 사람은 그 돈이 감정가에서 너무 약하니까 아니 그 돈으로 필요 없고 네 땅을 줘라 해갖고 우리 땅을 일부를 주고 도로 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건축허가 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항공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된다 도로로 주의토지통으로 받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식으로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죠. 건축물 과정이 있죠. 그러면 사용수납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제 담당자하고 제가 얘기했을 때에 그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식으로 건축물 관리장이 있어도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제대로 사용수납을 받았다라면은 허가 날짜, 착공 날짜, 사용승인 날짜가 건축물 관리장 보면 앞장 있고 뒷장 오른쪽 맨 위에 보면은 허가 날짜, 착공 날짜, 사용승인 날짜가 있는데 다른 거 말해도 허가 날짜하고 사용승인 날짜가 두 개가 적혀져 있으면은 정식으로 사용승인 받은 걸로 보고 그거는 사용수납 없이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위에서 지침을 받은 걸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건축물 관리장이 있어도 허가 받은 날짜가 없고 준공 사용 승인 날짜만 있을 때는 이거는 양성화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그 사람이 도로 땅을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용 승낙을 받아와야 됩니다. 건축물 관장이 있어도. 그런데 나한테 그 담당자 얘기가 그런데 도시 지역이 있을 때는 양성화 시켰을 때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지만 비도시 지역인 경우에는 사용 승낙 없이 양성화 됐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는 비도시 미만의 지역인 경우에는 그냥 건축물 관장에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사용 승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만든 건 여기 뭐 조례에서 동도로 인해서 사용 승낙을 받은 경우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정식으로 건축물 관리장이 있을 때는 건축물 관리장에 허가 날짜와 사용 승인 날짜가 다 적혀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 승낙서 받자고 그 도로를 그대로 건축법상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 허가를 낼 수가 있다. 그런데 사용 승인 날짜가만 있고 건축 허가 날짜 받은 게 없을 때는 담당자는 그런 도로를 이용할 때는 사용 승인 받아오라고 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이 비도시 지역인 경우에는 안 받아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비도시 지역인 경우에는 그냥 건축물 관장이 나중에 양성화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대로 그 현황이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해줍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두 번째 건축법 45조의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